오늘은 자전거 정비에 쓰이는 오일, 그리스, 그 다음에 각종 이렇게 화학 제품들, 케미컬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처음에 자가 정비하는 입장에서 필수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좀 이렇게 사용 빈도가 높으니까 구비하고 있으면 좋은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 둘씩 이렇게 구비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자가 정비 처음 할 때는 이거 전체가 다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일단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가 정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면은 자가 정비를 안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대표적인 오일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체인 오일입니다. 체인 오일. 이거는 거의 이제 필수 오일이죠. 자가 정비를 하든 안 하든 이제 주기적으로 체인에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마디마다 빼먹지 않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해줘야 변속기 작동도 원활하게 되고, 또 체인 수명도 미세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어나겠지요. 또 소음 예방에도 필수고. 많이 물어보는데 자전거에 오일은 어디에 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체인 오일이죠. 체인. 할 수 있는 거는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요새는 워낙 자전거가 실링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체인밖에 바깥에서는 주입해도 허브든 뭐든 분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바깥에서 주입해도 이렇게 침투가 잘 안 되니까요. 평소에는 이 체인 오일을 가장 많이 씁니다. 체인 오일에도 이제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이제 이거는 같은 회사의 습식 오일인데 이렇게 보면 극심한 도로 환경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 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습식 오일을 쓸 경우는 특히 체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습식 오일은 이제 비 오는 날 아니면 노면이 완전히 진흙탕 상황, 아니면 장마 기간에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잘 사용이 안 하게 되는데, 이유가 이 오일이 약간 점도가 있습니다. 약간 끈적합니다. 건식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체인에 이렇게 도포하고 나면 흙먼지가 이렇게 잘 묻어서 체인 청소할 때 오히려 이렇게 좀 번거롭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건식을 대부분 이거 한 3통 쓸 때 이거는 거의 반통도 안 쓰죠.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체인 오일은 필수인데, 구매한다면 딱히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쭉 찾아보고, 아니면 평을 이렇게 보고 저렴한 건식 오일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테프론 윤활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오일은 체인 오일이지만 자전거 부품에 영향을 안 미치는 오일이기 때문에 뭐래도 두루두루 많이 씁니다. 이렇게 급할 때 이렇게 이런 변속기 이런데 뻑뻑할 때도 가끔 썼다가
뭐 또 뭐 풀리 같은데 이런 변속기 풀리에 여기 중간에 보면 여기 부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베어링으로 되어 있는 부품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오래되면 가끔씩 이렇게 짹짹거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하기 싫어서 그때도 이 체인 오일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살짝 자전거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살짝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체인이 관절이 아니라 변속기 관절 이런 데도 이거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은 이제 체인 오일 건식 체인 오일은 꼭 이렇게 필수로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뭐 자전거 정비에 있어서는 뭐 필수죠. 그리스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모든 파트, 뭐 허브, 비비, 그 다음에 헤드셋, 요게 요 정도가 베어링이 들어가는 뭐 자전거에 있어서는 페달 안에도 베어링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뭐 정비 빈도가 진짜 낮아서 하여튼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뭐 반드시 그리스가 들어가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 용도는 부품을 강하게 체결해야 되는 곳, 나사산이 있고 부품이 강하게 체결돼야 되는 곳, 뭐 대표적으로 페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기 안쪽에 비비. 근데 요새는 뭐 프레스핏 비비는 약간 좀 뭐 그리스를 써야 되냐 뭐 다른 걸 써야 되냐 약간 이렇게, 그거는 상황에 따라 약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일체형 비비, 요새 뭐 사각, 뭐 옛날 방식이지만 사각 비비, 뭐 옥타, 하여튼 나사산이 있는 비비에는 무조건 그리스가 거의 뭐 떡칠 되다시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허브죠. 허브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건, 특히 시마노 볼 베어링이 들어있는 곳에는 뭐 그리스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잘 노출 안 돼 있지만 안쪽 헤드셋 안에 베어링, 요새는 이런 헤드셋에 컵을 쓰는 방식이 잘 없어서 좀 사정이 좀 다르지만, 이제 옛날 방식 이렇게 헤드컵을 쓰는 방식은 프레임에 헤드셋 컵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거 이제 조립할 때도 그리스를 발라주고 조립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부품이 단단하게 결합돼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칙은 이렇게 자전거에 쓰이는 모든 볼트, 세세한 볼트에는 그리스를 도포하고 이렇게 고정해주는 게 뭐 약간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뭐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사용하는 곳이 많으니까, 또 그리고 또 그리스는 또 이렇게 녹이 방지되어야 되는 부분, 그런 데도 이렇게 쓰입니다. 쓰이고 또 이제 소음 예방이 필요한 부분, 그런 데도 사용됩니다. 심지어 소음이 이렇게 어떤 데도 나냐면은, 자, 허브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안에 허브 안쪽으로 먼지가 못 들어가게 방지용 이렇게 고무캡이 이렇게 쓰여져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요. 각
어떤 경우는 요 금속 부분하고 요 부분, 그 고무 부분하고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소음 방지용으로 또 도포되기도 하죠.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뭐 안장, 아이고, 이렇게 안장 레일 부분에서 이제 소음이 발생할 때도 뭐 도포를 하고 이렇게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안 나면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음이 날 때는 깨끗이 닦고 그리스를 이렇게 살짝 얇게 바르고 이렇게 체결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강하게 체결되는 곳은 동시에 소음이 발생하기 높은 지역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강하게 체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미세하게 풀리거나 아니면 그 사이 미세하게 공간이 있으면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는 하여튼 이런 소음 방지용으로도 이렇게 자전거에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뭐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 말고도 여러 부분에는 그리스가 이렇게 이제 거의 뭐 많이 사용되니까, 두 번째 이렇게 뭐 갖춰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그리스가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거 구매하실 때 이렇게 큰 깡통에 있는 거는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가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이거 너무 용량이 많습니다. 이거 뭐 산지가 15년도 넘은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도 이렇게 엄청 남았죠. 그리고 뭐 저기 안에 플라스틱 일부러 이렇게 꽂아놔 봤는데요. 뭐 혹시 뭐 이런 말도 있죠. 뭐 그리스가 뭐 플라스틱이나 뭐 고무에 자전거 부품 중에 있는 뭐 실링이라는 걸 안 좋게 한다. 혹시나 그렇게 되나 싶어서 이거 뭐 한 1년 넘게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별 이상이 없네요. 그러니까 자전거용으로 나온 그리스 중에 허브 그리스, 뭐 그걸 떠나서 자전거용으로 나온 그리스는 자전거에 쓰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어떤 거라도 괜찮은데, 문제는 허브 그리스면 좋습니다. 허브 그리스가 제일 사용의 점도가 적당하고 자전거에 두루두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깡통에 들은 거 말고 튜브에 들은 거, 양이 적은 거, 이거는 뭐 낭비겠지요. 작은 거 튜브, 저렴한 것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구매해서 이렇게 정비에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튜브형으로 구매하시더라도 자가 정비 용도로는 뭐 충분히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요런 허브 그리스, 물론 이 그리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제 허브 그리스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주의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좀 약간 정보가 과장된 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드바이크는 조금 다른데 산악 자전거에는 포크 그리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런 허브 그리스 말고 포크 그리스가 따로 있는데, 산악 자전거는 서스펜션 포크 아니면 샷, D샷 이런 정비용으로 따로 이렇게 그리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왜 특별히 허브 그리스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냐면,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 서스펜션 포크는 안에 내부에 오링하고 또 뭐 실링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거기에 정비 과정에서 이렇게 그리스가 도포되는데, 실링이나 뭐 오링이 있는 곳은 이렇게 마찰, 피스톤 오링 같은데 그 부분은 서스펜션이 이렇게 작동하면서 계속 내부에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그리스, 입자감이 거의 없는, 이거 보면 완전 무슨 잼 같습니다. 잼. 이렇게 만져봐도 이렇게 거의 무슨 뭐 마사지 오일처럼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입자감이 없는 그리스를 써야 거기서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도 그 내부 부품에 그 불필요한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불필요한 마찰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령 다른 이런 그리스 말고 다른 그리스, 약간 입자감이 있는 그리스를 쓰면 아무래도 그 안에 내부 오링이나 이제 실링 같은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다른 그리스도 자전거에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산악 자전거 서스펜션 포크에는 특별히 포크 그리스라고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일반적인 사용자, 일반적인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자가정비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 구비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스 중에서도 튜브 형태로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그 디그리서 정도가 있으면 좋은데, 뭐 어떻게 보다 보면 이거 말고도 또 있긴 있는데, 이런 디그리서는 이제 뭐 자전거 이렇게 외부에 무슨 뭐 이렇게 오염 물질이 뭐 아스팔트에서 튀어오른 뭐 기름 같은 거, 기름때 또 이런 거 제거하기에 좋습니다. 좋고 또 뭐라 해야 되나, 이 그림에서도 나왔다시피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디스크 브레이크, 거기 이제 보면 이렇게 패드 분진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또 로터에 막 때가 막 끼고 이러죠. 자, 보시면 이거 화면으로 잘 이렇게 안 보이는데, 보면 이렇게 막 위에 이렇게 뭐 분진도 이렇게 있고, 이제 막 그때는 뭐 이거 그냥 막 분사해도 됩니다. 분사해서 뭐 이렇게 줄줄줄 밑에 바닥에 신문지 같은 거 깔고 위에서 이렇게 쭉 분사하면 밑으로 이제 막 줄줄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 깨끗한 뭐 이렇게 뭐 헝겊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러니까 다른 오염 물질이 안 묻은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내고 쓰면 이렇게 편하게, 또 이게 뭐 친환경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이런 디그리서가 뭐 이렇게 하나쯤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또 자전거 프레임 같은 데도 이런 게 뭐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뭐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면 깨끗해지거든요. 여기에 뭐가 묻어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 정도는, 근데 이렇게 세 개, 그리스, 그 다음에 체인 오일, 디그리서, 이 정도만 있으면 뭐 이렇게 입문 시기에 자전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제 포크, 서스펜션,
스텐션 윤활 오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오일을 예전에 이거 쓰는 방법도 동영상 있으니까 저번에 예전에 아주 좀 오래됐지만 이거 올렸거든요. 이게 이 오일을 왜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미케닉들이 추천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순간적인 윤활이지만 어디에 뿌리냐면은 자, 포크의 이 부분 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스텐션 튜브라고 하는데, 여기에 살짝 한두 방울 뿌리고 이렇게 포크를 이렇게 작동시켜주면 이 실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 내부에 있는 그 이물질, 흙먼지 이런 게 바깥으로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딸려 나온 걸 이렇게 싹 닦아주면 아무래도 이제 포크를 이제 오래 실링을 보호하면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저 안쪽으로 계속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스텐션 튜브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계속 불필요한 마찰을 계속 일으키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안쪽으로 또 오염도 되고. 그래서 가격도 이건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건 하나쯤 아예 구매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제의 WD-40인가? 이 오일인데, 사실 이 오일은 어떻게 보면 자가 정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반드시 사용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에 죽일 오일이 되는데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단단하게 이렇게 잘 안 풀리는 볼트 풀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자전거 볼트 이런 거 보면 공구가 한번 물리고 난 자리가 이렇게 녹이 잘 쓴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이런 거 살짝 한 방울 이렇게 탁 뿌려 넣으면 녹 방지도 되고, 또 녹이 쓴 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 헝겊 같은 데 이렇게 딱 뿌린 다음 충분히 뿌려서 적셔준 다음에 부품을 이렇게 닦아주면 이제 이 오일은 불가피해서 쓸 때는 직접 분사는 하시는 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체인링 같은데 녹이 혹시 쓸었다 하면은 이렇게 닦아주면 아주 심각한 거 아니고는 이렇게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또 녹 방지도 되고요. 또 이거 이렇게 이제 적셔준 다음에 뭐 이렇게 스프라켓 청소할 때도 이거 뭐라 해야 되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헝겊에 뿌려준 다음에 끼워서 뭐 이렇게 청소하면 의외로 이거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 분사하는 건 안 되겠죠. 이게 침투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허브 안쪽에 들어가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어쩌다 이게 모르고 뿌렸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일이 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 뿌려서 안에 디그리스를 다 녹여내려면은 이거 뭐 한두 통 다 뿌려도 한번 모르겠습니다. 뭐 침투가 잘 되는 건 확실하지만 이게 스프라켓 바디 안쪽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까지 다 침투하기는 구조가 그렇게 쉬운 구조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직접 분사를 하는 것은 안 좋겠죠.
왜냐면 직접 분사하다 보면 또 림 같은데 묻으면 브레이크에 또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디스크 브레이크 이런 데 치면 끝장나죠. 완전히 뭐 이렇게 심하면 패드 갈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또 마찬가지로 이 오일은 워낙 또 침투를 잘 하다 보니까 뭐 생활 자전거 같은 거 귀찮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생활 자전거 막 귀찮을 때 이렇게 막 분해해서 정비하기는 귀찮고, 안에 뭐 고무나 뭐 플라스틱 이런 없고 베어링만 있는 이런 데는 가끔씩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생활 자전거니까 만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변속기 뒤에 이렇게 그 생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녹이 잘 쓰는데, 그때도 뭐 이런데 이렇게 뿌려주고, 스프링에 노출된 스프링에 녹이 잘 쓰니까 닦아준 다음에, 외부에 흙먼지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WD-40을 쓰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해도 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오일도 이제 특성을 잘 알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는 써도 된다는 거, 쓸 수도 있다는 거. 너무 막 공포를 가질 것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체인에 막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무조건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체인은 뭐 체인 오일이 잘 나오니까요. 저렴하고 잘 나오니까.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언급한 그리스 말고는 또 여러 가지 그리스 종류도 있고 오일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정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가령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티타늄 그리스인데요. 뭐 이런 거는 뭐 티타늄 부품 조립할 일이 생겼을 때나 필요한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뭐 카본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라고 우리가 적당치 않지만, 그거는 윤활유, 그러니까 그리스의 원래 용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가령 이제 부품이 이제 체결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슬금슬금 시트포스트 같은 경우, 자 뭐 이런 친구가 뭐 정확하게 체결을 했는데도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온다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또 뭐 그럴 때 이제 특별한 정비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오일입니다. 또 이제 그런 오일은 용도가 분명하니까, 또 특별하니까, 그런 정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별도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뭐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구매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허브 그리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어떤 완성 힐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는 마빅 오일입니다. 이거는 크리스킹 링 드라이브 루브. 이거면 이 오일들은 허브의 베어링에 도포하는 게 아니고 그 라쳇 시스템에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겁니다. 마빅 오일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완전 물처럼 이렇게 점도가 진짜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쳇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걸쇠? 우리말로 하면? 그런 게 있는 데는 이렇게 점도가 좀 낮습니다. 이것도 이 윤활유도, 킹용 윤활유도 마찬가지로 이게 점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특별한 용도로 따로 나온 경우에는 또 별도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 내 힐셋이 어떤 힐셋인지도 알 수도 없는데 뭐 이런 특별한 용도의 전용 오일을 구매할 이유는 없겠죠. 가끔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라쳇 뭐 DT의 그 라쳇 링에도 그 특별한 그리스가 들어가죠. 전용 그리스가. 가끔은 어떤 질문 보면 그냥 이거 바르면 안 되나요? 허브 그리스 바르면 안 되나요? 하는데, 그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전용, 원래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용을 써주는 게 가장 좋고, 불가피하게 나는 뭐 수입도 끊겼고 그 구하기도 힘들고 할 때는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대신 양을 작게 살짝, 그리고 이른바 떡 그리스라고 하는 그 점도가 끈적끈적한 그런 그리스는 라쳇 안에 폴이나 라쳇 링이나 이런 데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쓰더라도 허브 그리스를 양을 작게 바른다던가, 아니면 어느 용기 작은 뭐 병뚜껑 같은 데다가 그리스를 살짝 뜨고, 뭐 다른 오일, 체인 오일이나 다른 체인 오일 같은 거를, 건식 체인 오일 이런 걸 갖다가 섞어서 휘어간다고 해야 되나? 점도를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이제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불가피할 때 뭐 수입상에서 수입도 할 생각도 안 하고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외국에서 직구하려니 뭐 상당히 번거롭고 뭐 그럴 경우에만. 자, 하여튼 뭐 빠진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시간이 30분이 넘어갔네요. 항상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길어집니다. 자, 자가 정비하는 입장에서 요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처음 입문 자가 정비를 시작하시는 상황에서도 갖추고 시작하는 게 좀 좋다. 또 가격도 뭐 이거 다 해봐야 그렇게 막 뭐 고가가 아니니까요. 한 3만원 이하 정도 하면, 한 3만원, 3만 5천 정도 하면은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카본 그리스나 나중에 뭐 그런 부분은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다루도록, 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길어져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